네, 어벤져 전략회의 6월 3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영일 만에 포항 앞바다 영일 만에 시추 작업을 승인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영일만 쪽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4년치의 석유와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거를 탐사하기 위해서 일단 시추 작업을 승인했다라는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꿈이 산유국의 꿈이었는데요. 뭐 번번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왔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가스가 일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과연 정말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을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올해 말에 시작해서 내년 초에 되면 거기에 밑에 얼마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박이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우선 조금 전 대통령실 발표부터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 오물비라를 지금 뿌렸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정부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남북 신뢰관계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를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과 김정은이 당시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했죠. 2018년 11월입니다. 당시에 확성기 방송 중지, 군사분계선 육해공의 포사격, 기동훈련, 정찰 비행 중단 뭐 등등의 내용을 담은 그 내용을 9.19 군사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북한이 다 어겨버렸습니다. 이미 북한은 이 효력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정찰 부분에 대한 것만 일단 부분적인 일시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원래는 정찰할 수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정찰하는 것에 대해서만 부분 정지를 시켰는데 이번에 오물 이 삐라를 계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의 전면적 일단 중단을 오늘 선언한 거죠. 내일 아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18년 4월에 문재인 취임 1주년 그때쯤 평창 동계올림픽 끝난 직후죠. 판문점에서 이제 문재인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채택된 게 판문점 선언 아닙니까? 네, 4.27요. 네, 근데 그 판문점 선언이 그 당시에 그 도보다리 사건도 일어난 것이고요. 맞습니다. 문재인의 회고록을 보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아주 선명하더라. 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 이걸 내걸고요. 또 그걸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워싱턴에 보내가지고 진짜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네. 그래갖고 미북 정상회담 주선까지 하면서요. 뭐 그래갖고 저 탄생한 거고 그해 이제 가을에 문재인 부부가 평양에 가서 체결한 게 그 9.19 군사 합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이제 한 건데, 근데 저게 말이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거예요. 결정적 불리하죠. 네, 결정적. 그리고 북한은요 이미 9.19 군사 합의를요 수천 번 어겼습니다. 네. 그런데 뭐 문재인 정권 때 말이죠 마치 그 9.19 군사 합의를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뭐 하면서 말이죠. 아니 그리고 그 저기 2020년 6월인가요? 네. 2000 몇 년이죠? 그 저 판문점 폭파됐을 때. 네네. 판문점이 아니라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네네. 폭파됐을 때 그때 찍소리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고도 뭐 삶은 소대가리네 뭐 특등 머저리네 이런 소리나 듣고 말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조항을 효력 정지를 시킨 건데 네. 이젠 그렇게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네. 전체적으로 다 일단 정지시켜 놓고 일단 남북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복원시키더라도 그때 복원시키자. 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장면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만은 저게 우리가 건설한 바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북한이 다 폭파해 버렸고요. 아주 싹 그냥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그 우리가 기업들이 놔두고 온 기자재라든지 이걸 가지고 지금 북한이 뭐 물건을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금강산에 우리가 건설해 놨던 모든 시설물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맞아요. 참 이러고도 북한에 대해서 찍소리 한 번 못한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저는 더군다나 오늘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자극시키지 마라. 자제시켜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 저는 처음에 북한 보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북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북한의 저런 행태, 저렇게 오물 테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항의조차 하지 못합니까? 그게 종북 네?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오히려 그 군의 이 행태에 대해서도 저는 좀 비판을 해야 될 게 사실은 이게 2번 걸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오물이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번째 온 것 같은요. 지금 뭐 이 승용차 유리창이 깨지고 폭파하고 뭐 이런 사례가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넘어올 때 확실하게 우리가 좀 조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놔두면 북한이 여기에 뭘 넣어서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1차 때 지난주 목요일이었네요. 그때쯤 이제 260개. 네.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해 갖고 뭐 700 몇 개 하고 네. 도합 뭐 1000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차 때는 특별한 그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2차 때는요. 이 차에 떨어져 갖고 뭐 그냥 앞유리가 박살나고 말이죠. 벌써 그런 게 몇 건 생기고 말이죠. 서울에도 토요일 일요일 말이에요. 네. 신고된 건수만 해도 1000건이 넘더라고요. 네. 동대문 그 한국 외대 그 캠퍼스에도 그게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마침 뭐 거기 누가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보냈을 때 바로 그냥 확성기로 좀 나갔어야 된다고 네. 봐요. 네. 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아유, 뭐, 오물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요, 처음에 이렇게 오물 이렇게 보내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을 넣어서 보낼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지 이번에 아마 데이터를 제가 볼 때는 다 수집해 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넘어오는 즉시 거기서 일단 우리가 없애버리는 이러한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뜨는데 이거 떨어져 보십시오. 그럼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차 가는데 저거 한번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인천공항 쪽에도 저게 많이 네. 떨어져 갖고 이착륙 세 번이나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좀 아찔합니다. 이게 그냥 뭐 오물 떠머니 뭐 이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오늘 어제 정부가 북한에 대한 방송을 뭐 일단 시설만 설치해 놓고 뭐 나중에 하겠다 그러는데 바로 해야 됩니다. 아, 이거요. 그럼요. 바로 지금 일단 확성기하고 북한이 정말 뜨거할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런 거 폐기한다든지 정제 이 정도 갖고는요 북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보십시오, 북한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하니까 그렇게 이제 움직이네. 다음에 또 하다가 또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이번에 확성기 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이유는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원칙대언 즉강끈 뭐 이번에 뭐 즉강 끝 네, 끝. 끝장내자. 지금 뭐 바로 지금 즉시 뭐 강하게 끝장내자. 지금 우리 신 장관 모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 북한이 무인기 침투식 시켰을 때 그때 한번 보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해갖고요. 우리 측의 무인기 송골매 2대를 북한 영공으로 보냈습니다. 침투시켰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그게 진해 영공에 들어왔다가 남쪽으로 다시 돌아간 것조차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민군 총참모장의 박정천이었잖아요. 네. 박정천이 날아가버렸죠. 뭐가 좀 날아갔어요. 최근에는 다시 뭐 복권이 돼가지고 뭐 다 높은 자리에 다시 올라갔던데 그때 그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 이후 북한이 또 무인기 보낸 거 우리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1000개 보내면 우리 2000개 보내야 됩니다. 그 비례성의 원칙에 네. 따라서. 2000개요. 여기다가 저 1달러 다 넣어갖고 지금 아마 박상학 대표가 뭐 한다 그러는데 USB 넣고 1달러 넣어서 보내면요 난리 날 겁니다. 아니 그리고요 이게 이제 우리도 대북 풍선 보낼 때요 민간이 보내는 게 있고요 군부대에서 군이 보내는 게 보내겠죠. 있는데 네. 군부대에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거 딱 풍양 하잖아요. 풍속 뭐 요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술이 민간 쪽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고 그다음에 또 그 예산상으로도요. 네. 지금 뭐 1달러부터 해갖고 우리가 엊그저께 얘기했던 뭐 약품들 있잖아요. 네네. 뭐 이런 거 해갖고 진짜 심리전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왕창 넣어갖고 군에서도 보내려고 그 준비도 해놔야 돼요. 네. 예. 어쨌건 이런 거 북한이 우리나라 우습게 보지 않도록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도 국민들 불안합니다. 집 앞에 저런 거 떨어져 보세요. 저게 뭐에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신뢰감 있게 대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당이 지금 오늘 선관위 또 당헌 개정 특위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선관위가 11명 구성해서 출범을 했고 또 당헌 개정 특위도 출범을 했는데 그런데요. 지원님, 이 황우여 대표는 도대체 언제 그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오늘 또 보니까 올림픽 이전에 또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요, 해요? 뭐 보면요, 이 양반이 이거 맺고 끊는 게 분명하지가 네. 않아요.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가급적 7월 중에 끝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하면서 8월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 놓고 하루 만에 그 올림픽 전에 끝나겠다. 근데 런던 하계 올림픽이요. 7월 26일 날 시작을 해서 네. 8월 10날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전에 하면은 7월 25일까지는 끝나겠다는 거 맞아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7월 25일론이 그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황우여 이분이 뭐 한번 하겠다고 해도 끝까지 딱 그냥 일관되게 밀어붙여도 하는 거는 별로 못 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요즘 기자들이요 황우여 대표한테 묻지를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또 틀렸기 때문에 어. 아예 뉴스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아예 묻지를 않는답니다. 그만큼 본인도 아이고 뭐 그래요 글쎄요 뭐 어쩌고 그냥 정말 참 갑갑합니다 진짜 이게 기자들이 아예 취재 대상이 아닐 정도로 지금 메시지 능력이 지금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딱 없는 거 그게 바로 기름이지 않습니까? 오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부터 이 오일을 찾느라고 정말 칠광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결국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가스만 조금만 발견했을 뿐인데 자 과연 이번에 동해 영일만에 있는 이 오늘 대통령 발표한 거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 요거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이재명이 이제 1급 체제가 당헌 당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개회의에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7인의 멤버입니다. 바로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김영진이 이거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신비명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비명. 네, 신비명. 새롭게 비명 그렇죠. 지르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비명 이재명을 반대하는 그룹 이게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자, 참 이 김정숙 여사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또 새로 나온 거는요. 당시에 보니까 이미 공문에 지금 이 도종환 장관 가는 걸로 이미 다 확정이 돼 있었던 공문이 오늘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